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병건의 사이다 법률 상담. 자, 이번 시간에는 물품 대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진짜 있었던 승소 사건의 베이스를 깔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상인 간의 거래라고 하는데 회사와 회사 간의 물품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설회사가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재료들을 재료를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뭐 상사 등으로부터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 둘 사이에는 물품 대금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게 되죠. 네. 그래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이 납품을 한 업체에서 그 건설회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건은 나갔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실제로 주문에 따라서 물건을 모두 납품했는데 회사가 그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사건에서 제가 담당했던 사건인데, 건설 회사가 건축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납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구매 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하게 되고, 거기에 어떤 물품, 품목이 수량과 함께 지정이 되고, 대금, 그리고 지급 기한, 결제하는 기한이 다 명시가 되는데, 의뢰를 받은 업체에서는 당연히 그 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을 했고, 그 계약서에 정한 납품 기한이 됐을 때 그 돈을 지급해달라고 건설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지급을 거절한 거죠. 지급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자, 건설회사 같이 이렇게 물품을 납품받은 회사가 돈을 못 주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도 발주처로부터 공사 도급을 받아서 시공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발주처로부터 그 돈을 받지 못해서 그 하수급 또는 물품 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업체한테 돈을 주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사건도 발주처한테서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물품 대금 채권을 가진 업체한테 돈을 주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어쨌든 이 돈을 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네. 소송이 걸리게 된 건데요. 물품 대금 채권을 들고 있는 이 회사가 이제 네. 소송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회사들 간에는 이제 돈도 돌아야 되고 뭔가 신속하게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기준이 있나요? 네, 일단 물품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지금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 이런 경우에는 상사 채권 채무 관계라고 해서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 네, 우리가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아, 상사에 관해서, 상행위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 채무는 5년이고, 또 상인이 판매한 물품에 관한 채권, 이거는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간의 소송, 채권 채무에 관한 어떤 행위는 일반 민사 채권보다는 신속하게 소송 행위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회사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상대 채무자,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되죠. 여기서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들어갈 필요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건설회사 같은 경우 또 어떤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수급이 잘 맞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가압류라는 걸 해놓는 것이 필요한데, 이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공사를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면 여러 현장에서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네. 발주처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 건설회사가 발주처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그러니까 가압류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이런 실제적인 너의 통장에 들어있는 걸 내가
가압할 거야, 가압류를 걸 거야 이게 아니라 네. 채권이 발행된 거, 뭔가 계약사항이 있는 거에 네네. 대한 거는 돈으로 간주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금 같은 경우는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 지금 업체 입장에서 이 건설회사가 어떤 은행에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예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보다는 이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좀 물색을 해보고 이 발주처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발주처에 대해서 가지는 그 채권을 가압류하는 게 보다 수월하고 또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회사 같은 회사에 대한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개인과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렇죠. 지난 시간에 다뤘던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소송에서 가압류가 걸려졌던 상황은 약간 통장에 있는 뭐 이런 그렇죠. 네. 것들에 대한 조회 이런 게 들어갔었는데요. 한번 저희 지난 영상에서 그런 내용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건설회사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회사 간의 이런 내용들이 발주처 그리고 공사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또 화면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렇지 않은 업종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회사 간의 거래, 다른 채권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관계는 꼭 건설회사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식료품 회사라든지 어떤 제조하는 업체라든지 뭐 다양한 유형의 회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회사들은 항상 거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발품을 팔아서 이 회사가 어디와 거래를 하는지, 어떤 채권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또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종에 국한되지 않게 회사 간의 관계에서 이 상대방의 채권 채무 내역을 좀 파악을 하고 채권 가압류 및 그 본안 소송에 들어간다면 승소해서 채권을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에 소속되신 분들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소송이 아니라 회사 간의 소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회사 내부에서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변호사님 같은 조력자를 찾아서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의 경우에는 채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단 뭐 직원들 월급부터 해서 회사의 회계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까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혼자 끙끙 앓면서 지연하지 마시고 주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